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 김창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롯데 자이언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롯데 자이언츠 중에서도 박세웅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웅 선수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는 부분이지만 롯데 자이언츠의 올 시즌 선발 지표는 최악입니다. 팀 성적은 좋지만 팀 선발 투수진의 성적은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불펜 투수진이 이거를 잘 메꿔줘서 롯데의 성적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계속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발은 불펜보다 많은 이닝을 소화해야 되는 부분이고, 선발이 이 이닝을 길게 끌고 가지 못한다면 불펜에도 과부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선발 투수진이 제 폼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선발 투수진이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롯데의 이 잇몸 야구는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장기 계약을 맺은 박세웅 선수의 활약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선수급의 연봉을 받는 이 선수가 자기의 몸값에 맞는 활약을 해줘야 롯데의 성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세웅 선수의 부진 이유를 저희가 한번 찾아보죠. 박세웅 선수의 올 시즌 부진 이유는 구속이나 구위 저하에선 찾을 수 없습니다. 포심 패스트볼의 평균 구속 저하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딱히 없는데요. 지난 시즌에 평균 146.5km의 포심 패스트볼 평균 구속을 기록했고, 올 시즌은 146.0km입니다. 이 0.5km의 격차는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이 심하게 저하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변화구 구사 비율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구위를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인 삼진 개수의 변화도 거의 없습니다. 지난 시즌의 9이닝당 탈삼진 개수가 8.35개인데 올 시즌은 8.25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성적이 안 좋음에도 삼진 비율의 변화가 없다는 건 그만큼 박세웅의 구위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바로 제구력의 문제입니다. 기록에도 나오는 부분인데, 박세웅의 9이닝당 볼넷은 지난 시즌 1.83개에서 올 시즌 4.88개로 심하게 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사실은 2022 시즌에 9이닝당 볼넷 수치를 많이 줄이는 수치인데, 이 줄이기 이전인 2020년과 2021년에도 9이닝당 2개에서 3개 사이의 수치를 기록했지 지금처럼 5개의 육파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세웅 선수의 이 제구 불안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기를 보면 제구 불안의 원인은 포심 패스트볼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슬라이더나 커브와 같이 박세웅 선수가 주로 던지는 변화구의 제구력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세웅 자체가 원래 변화구 위주의 피칭을 하는 기교파 피처도 아니고, 이 정도면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심한 부분은 바로 포심 패스트볼입니다. 포심 패스트볼이 원하는 대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박세웅 선수의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원래 이 선수의 특징이 포심 패스트볼을 코너웍보다는 스트라이크 존에 과감하게 던져서 빠른 카운트를 잡거나 타자를 범타 처리를 하고, 빠른 카운트를 잡은 이후에는 슬라이더, 포크볼, 커브 등의 변화구를 던져서 삼진을 잡아내는 그런 식의 승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에는 이 포심 패스트볼로 카운트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볼넷은 많아지고 카운트가 몰린 상황에 가운데에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피안타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심의 제구력을 살려야 박세웅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박세웅 선수의 밸런스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설을 몇 가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너무 많이 던졌다. 박세웅은 2021년에 163이닝, 2022년에 157.1이닝을 소화했습니다. 사실 200이닝 가까이 먹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심하게 많은 수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게 전혀 누적이 안 될 만큼의 피로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누적될 수 있는 피로도고요. 또 박세웅은 남들이 휴식기를 가질 때 국제대회에 항상 참가해 왔었죠. 2021 시즌에도 휴식기 없이 올림픽을 치렀었고, 지난 시즌과 올 시즌 사이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참가하면서 휴식기가 꽤 짧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쉬어야 할 때 못 쉬어줬기 때문에, 또 이닝을 많이 꾸준하게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 피로도가 2023 시즌에 온 게 아닌가 하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피로가 누적된 투수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보통은 구속이나 구위가 많이 저하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속과 구위가 저하되는 것도 맞지만 사람마다 유형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박세웅 선수처럼 제구력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올 시즌은 어느 정도 박세웅 선수에게
선수들에게 안식년이 될 수도 있다, 조금 쉬어가는 시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가설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이건 롯데 팬들이나 롯데에서 틀리기를 바라야 되는 부분이죠. 직전 시즌에 피로가 누적되어서 구속은 멀쩡하지만 제구가 어긋난 경우에 이걸 밸런스를 한 시즌 내에 잡기 어렵다는 건 2021년의 스트렐리나 2016년의 린드블럼이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두 번째, WBC로 인한 루틴 문제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WBC는 실제로 투수들에게 매우 힘든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수들에게도 물론 힘들겠지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프리미어 12하고 다르게 WBC는 시즌 전에 몸을 먼저 끌어올려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남들이 시범 경기를 하면서 몸을 천천히 끌어올릴 때 WBC에 참가한 투수들은 3월달부터 실전에 가까운 몸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버페이스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평소 같으면 시범 경기를 하면서 천천히 끌어올려야 할 시기에 몸을 확 올리면 당연히 후유증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남들 다 가는 WBC 혼자만 갔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실제로 박세웅 선수는 그 당시에 몸을 제일 잘 끌어올린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만큼 몸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 더 많은 후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 당시에 몸 상태를 끌어올린 부분과 동시에 WBC 공인구에도 박세웅 선수가 잘 적응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KBO 리그에 다시 돌아오는 연착륙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혼동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롯데 입장에서는 이게 원인이길 바라야겠죠. 왜냐하면 이 WBC 후유증이 원인이라면 머지않아서 한 달 안에 박세웅 선수가 다시 본 궤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이 시행착오 과정이고 리그에 다시 적응한다면 지난 시즌의 박세웅 선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시즌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박세웅 선수 없이 롯데가 현재 순위를 지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선발 투수가 떨어질 일은 없기 때문에 박세웅 선수가 다시 자신의 본 모습을 찾아야 할 텐데요. 지금 당장 팀 내에 롯데에서 박세웅 선수의 대체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 선수가 큰 연봉에 걸맞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되찾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 당장 롯데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클래식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